오늘도 고요한 식당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 네, 방금 BTS 라이브 전부 다 보고 와서 감상 좀 얘기하고 또 BTS 이번에 광화문 라이브 관련해서 시사점들 그런 것들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좋았던 점들 앞에 쫙 얘기하고 뒤에 아쉬웠던 점이랑 논란에 대한 생각들 같은 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무대가 생각보다 엄청 멋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광화문에 무대 설치됐을 때 세워놓은 디귿자 모양 무대 보고 저거 하나 가지고 다이나믹한 연출이 되려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도가 확실히 있었더라고요. 세워놓은 디귿자 사이로 광화문이 정면으로 비춰지더라고요. 카메라 각도에서 보니까. 그리고 그 세워놓은 디귿자도 앞에만 전면 LED가 아니라 이게 꽤 두께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도 LED를 겹쳐 놓음으로써 좀 입체적인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조명들을 이제 와이어로 달아놨는데 와이어로 어차피 달아놓을 거면 이제 위에 봉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위에 봉까지도 LED로 채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조명을 달아놓으니까 조명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입체감도 주고 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디귿자 무대는 광화문에서 하는 오픈된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래도 전 광화문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슈퍼볼 모델처럼 기존에 만들어진 영상들이랑 이런 거를 좀 섞어서 하는 그런 더 다이나믹한, 그러니까 넷플릭스 화면으로 봤을 때 더 다이나믹한 연출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었고, 좀 멋있는 쇼케이스 영상 정도였어요. 그 연출적으로 엄청나게 특별한 거는 없었다. 광화문에서 리허설 자체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연출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광화문 자체에 복잡한 연출을 하려면 뭔가 세트 구성을 해야 되는데 워낙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니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하던 무대를 광화문 앞에서 한다 정도의 의미였던 거죠. 그런데 보면서 좀 이것만으로도 광화문에서 할 이유는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 디귿자 무대에서 나오는 화면이랑 그 광화문 조명이랑 연결돼서 그 광화문이 엄청 길잖아요. 광화문만 있는 게 아니라 광화문 몇회 그 성벽이 쫙 있잖아요. 스카이샷으로 찍을 때마다 그 광화문 벽까지의 색깔이랑 그 세워진 디귿자에 있는 색깔이랑 이게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멋있게 연출해 놓기는 했더라고요. 마지막에 소우주 할 때도 그렇고 그 물결 모양 무대가 물결 모양 LED가 확 나오는데 그거에 광화문 비춰지면서 그 연결돼서 딱 보였을 때 광화문 자체가 진짜 멋있게 보였고 그 멋있게 보인 광화문이 넷플릭스로 송출이 되는 게 이런 것만으로도 서울에서는 이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넷플릭스에서 송출돼서 지금 정확한 시청자 수는 안 나왔는데 이 정도 멋있게 광화문을 연출해서 전 세계로 뿌리려면 사실 몇백억을 들여도 하기 힘든 건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게 한 거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남는 선택이죠. 우리가 외국을 생각했을 때 상징적인 도시들의 상징적인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뭐 에펠탑도 그렇고 자유의 여신상도 그렇고 런던의 뭐 빅벤도 그렇고 아니면 지금 광화문 광장이랑 제일 성격이 비슷한 느낌은 뉴욕의 타임스퀘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뭐 만들어질 때부터 유명했던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에펠탑 같은 경우는 처음 생겼을 때는 고물덩어리다라고 욕을 먹었을 정도인데 파리는 낭만의 도시, 낭만적인 영화, 드라마 막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문화 컨텐츠들이 쌓이면서 어느샌가 에펠탑이 문화와 낭만의 상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빅벤도 그렇고 타임스퀘어도 광고판이 가장 많이 걸린 거리일 뿐인데 그게 수많은 미디어 컨텐츠나 문화 컨텐츠나 뉴스나 이런 데 계속 노출되면서 뭔가 타임스퀘어 자체도 문화적인 의미를 띠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공연에서 공중에서 광화문 광장을 보여줄 때마다 뭔가 타임스퀘어 같은 느낌이 많이 났어요. 이제 광화문 광장에 전광판도 엄청 붙여놨잖아요. 근데 그 전광판을 이번에 넷플릭스가 다 사가지고 한 번에 통제한 것도 정말 넷플릭스의 권력을 보여주는 형태였고 광화문 광장에도 드디어 정치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문화적인 이미지가 덮여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해외 사례 보면 가수들 콘서트나 라이브 영상들 같은 거 보면 막 에펠탑 앞에서 공연하고 뭐 빅벤 앞에서 공연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좀 부러웠거든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문화재는 많은데 현대적으로 글로벌에 먹힐 만한 문화 콘텐츠를 갖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채 10년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사적 컨텐츠 위에 문화적 컨텐츠가 뒤덮여서 시너지 나는 일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사극 촬영을 해도 다 세트에서 하고 광화문에서 촬영을 하거나 막 숭례문에서 촬영을 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 우리나라는. 근데 그게 이번에 되면서 미디어의 이미지가 그 역사적인 장소에 딱 입혀지면서 그게 관광으로 붐업이 되고 하면서 이제 경제 가치가 나오는 건데, 하다못해 지금 영월만 해도 왕사남 때문에 영월에 미어 터지고 있잖아. 영월 누가 가던 데였어요. 별로 사람들도 가지도 않는 데인데 영화 하나 때문에 지금 영월이 미어 터지고, 지방 관광 같은 데 가보면 군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옛날에 촬영했던 드라마 하나 때문에 아직도 그 촬영지에 사람들이 몰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올인이라는 드라마 하나 촬영했던 걸로 섭지코지 몇 년을 우려먹었어요. 물론 이게 비교할 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광화문과 관련된 샷이 해외에 나올 때 광화문 광장이 나와봤자 맨날 탄핵이나 뭐 계엄이나 이런 정치적 집회의 의미로서만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광화문 광장이 전 세계의 문화적인 장소로서 송출된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만 해도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방탄소년단 무대 자체는 꽤 좋았고, 원래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근데 좀 이제 아쉬웠던 거. 광화문에서 한 것도 좋고 다 좋았는데, 카메라 무빙이 너무 정신이 없었다? 물론 넷플릭스도 이걸 처음 하는 거라서 아쉬웠는데, 그러니까 K-팝에 맞는 무빙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예전에 에스파인가 어디 라이브 쇼 나왔을 때도 카메라 무빙이 굉장히 맛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하신 분도 엄청 유명한 분인데도 뭔가 좀 아쉬웠어. 카메라 무빙도 아쉬웠고, 그리고 음향 중간중간 마이크가 살짝 튀는 부분이 있었어요. 들렸어요. 그것도 조금 아쉬웠고, 제일 아쉬웠던 건 사실 자막이에요. 물론 이게 라이브고 동시 자막이니까 멤버들이 대사하는 거는 밀릴 수 있었는데, 근데 음악의 가사 자막은 왜 한마디씩 계속 밀리는 건지 그건 이해가 잘 안 갔어. 좀 더 좋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근데 보면서 감탄을 했던 거는 라이브로 하는데도 화질이 정말 좋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무대에 대한 생각은 이 정도고, 이제 BTS 광화문 공연에 대한 시사점, 찬반 논란, 이건 찬성 반대 논란보다는 그냥 여러 말말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온라인만 보면 왜 이렇게 화난 사람이 많을까? 직접적으로 피해 입으신 분들이 글을 쓰거나 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거기 회사원분들이나 근처 사시는 분들이나. 근데 제가 알기론 광화문 광장이나 이쪽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마라톤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교통 통제가 원래 자주 되던 구역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번에 BTS 공연한다는 것 때문에 화난 사람들이 온라인에 너무 많이 보여. 물론 광화문 쪽에서 결혼식 하시는 분들이나 뭐 사시는 분들 많이 불편하고 걱정되고 억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화난 사람들이 많을까라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K-팝 문화 자체가 대중적으로 공감대를 갖는 문화가 아니라는 게 큰 것 같아요. 제가 전부터 말한 K-팝의 문제이긴 하지만 K-팝은 대중문화라기보다는 팬덤 문화고, 그 열렬한 팬덤을 키워가는 것, 이것에서 힘을 얻는 문화인데, 예를 들어 팬덤이 있고 그냥 팬덤이 아닌 사람이 있어. 근데 아이유와 같은 가수들은 팬덤이 있고 그냥 아이유의 팬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그 팬덤과 그냥 대중 사이의 그레이존이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대중 가수들은. 그럼 이 그레이존에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우호적이야, 아티스트한테, 이 문화에 대해서. 나도 기회가 되면 아이유를 한번 보러 가고 싶어,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아. 왜냐면 아이유의 음악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그냥 되게 잔잔하게 넓게 퍼져 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사실 K-팝 문화는 K-팝을 대중문화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까가 좀 의문스러운 거야. 팬덤은 엄청나게 소비를 하는데 팬덤이 아니면 소비를 아예 안 해요. 근데 이제 BTS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글로벌적으로 팬덤의 경계를 허물고 완전한 대중가수가 됐느냐가 아니라 팬덤이 엄청 커진 느낌이란 말이야. 그냥 팬덤 자체가. 그럼 그레이존이 별로 없어. 아까 말한 팬덤 자체가 엄청 커졌으니까
팬덤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냥 가수 아니야? 그냥 아이돌 아니야? 게다가 냉소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아이돌이 공연한다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케이팝이 가진 굉장한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거고, 두 번째는 서울은 너무 밀집된 도시예요. 너무. 이런 뭔가를 통제하고 큰 행사를 하기에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이 걸려 있는 것들이 너무 촘촘하게 엮여 있어. 광화문 광장만 해도 거기가 그냥 광장을 위한 광장이 아니라 그 근처에 회사들 엄청나게 많고, 결혼식장 엄청나게 많고, 행사하는 데들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광장을 광장으로서 소비하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지는 거지. 맨날 그 뉴욕 얘기하면 뉴요커들이 맨날 화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해외에서 오래 유학하고 온 사람들이나 이민 갔다 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울 오면 모두 얘기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서울은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을 표출을 하진 않으니까 뉴요커들처럼 화나 있다까지는 아니지만, 서울 사람들은 나 참고 사는 느낌이야.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 근데 그 스트레스 지수랑 다이나믹 지수랑은 또 연결돼. 그러니까 서울이 굉장히 유행이 빠르고 트렌디한 게 스트레스 지수랑 동시에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K-pop, BTS,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문화가 내 생활권을 침해해, 화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노는 문화에 대해서는 더 칼 같아. 네 새끼들 노는 거에 왜 이렇게 피해를 봐야 돼? 엄청나게 밀집된 도시에서 전체가 이해하는 행사가 아니라 뭔가 강한 팬덤의 화력을 중심으로 한 행사를, 근데 그 팬덤이 엄청나게 큰 글로벌적인 그걸 하니까 팬덤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나게 터지는 거고. 근데 한국 네티즌들이 악질적인 것도 좀 유명해요. 되게 부정적인 거를 엄청나게 퍼뜨리는 것도. 그러니까 그거에 막 시너지가 터지면서 부정 여론이 터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낼 만한 트리플 세븐이 엮여버렸다라는 느낌? 글로벌적으로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국내로는 좀 애매하고 모르겠고. 근데 이거 보면서 괜히 약간 오 하는 팬층이 있는데, 어디 팬층이냐면 F1 팬들이 굉장히 쫄았어. 왜냐하면 F1 팬들의 꿈은 두바이, 싱가포르 이런 데처럼 F1 시가지 레이스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이제 F1 팬들은 꾸고 있는데, 야, 택배 하루 못 받고 버스 돌아가고 지하철 무정차 하루 하는 거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화내는데, 시가지 레이스 하면서 도로 통제 며칠 하면 우리나라에서 F1 시가지 레이스는 절대 안 되겠구나,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기에는 서울시는 너무 밀집된 도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너무 예민하고. 근데 또 이제 두 가지 생각은 드는 게, 정작 제 아내는 커뮤니티 같은 걸 아예 안 하거든요. 근데 커뮤니티를 안 하는 아내는 제가 부정적인 여론이 꽤 많아라고 하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에서 느껴지는 거랑 온라인에서 느껴지는 거랑은 많이 다르긴 해요. 그리고 또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아쉬웠다고 말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서울시는 지금 이태원 참사 이후에 거의 트라우마적으로 이 행사를 운영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모든 건 결과론적인 거야. 사고는 안 났으니까 잘 됐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통제를 엄청 빡세게 했나 봐요. 서울 쪽 소식을 들어보니까. 뭐 티켓 없으면 아예 그냥 그 근처 통제도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세게 통제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카메라 뷰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나 이런 거 했을 때에 비해서도 사람이 너무 텅텅 비어났고, 그러니까 구획 통제를 진짜 빡세게 해놓은 거죠. 예전에 교황님 서울 오셨을 때였나? 그때 사진이랑 비교해봐도,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에는 거의 4, 5만 명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비워진 데 보니까. 그러니까 뭐 서울시 측에서는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빡세게 하기는 했던 건데, 근데 오히려 너무 축제 분위기가 사그라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며칠 전부터 계속 막 통제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가볼까 하는 사람들도 안 가고, 막상 갔던 사람들도 그 광화문 광장 메인 라인 안에는 거의 들어가기도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티켓 없이 들어가는 줄도 엄청 길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통제를 하면 통제를 했다고 지랄이고, 사고가 나면 이제 통제를 안 했다고 지랄인데, 그 중간을 잘 찾아야 되는데 너무 지레 겁먹고
해버린 느낌? 그러니까 과하게 통제를 했는데 이런 그림이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이 호들갑은 다 떨어놓고 광화문 광장에 5만 명밖에 안 모였어? 그러니까 지금 기사 난 거 보니까 5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로 그냥 화면만 봤을 때는 좋았다. 광화문이라는 역사적인 문화재에 BTS라는 굉장히 현대적인 이미지를 엎어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의 글로벌적 이미지 상승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였을 것 같은데 또 이제 국내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아쉬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BTS라는 IP가 굉장히 좋고 사실 이걸 잘 쓰면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거를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뭐 BTS 이번 앨범 활동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이번 앨범 좋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스윙 뒤에 후반부 트랙들이 훨씬 좋던데 뭐 앨범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이번 넷플릭스 쇼 관련돼서 여러 생각들 있으면 댓글로 써주시면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식당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